자, 이번에는 누구나 쉽게 스쿼트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라는 동작 자체가 직접 만나서 이 사람이 하는 동작을 보지 않으면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을 가지고 연습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간다라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스쿼트 동작을 잘 할 수 있는 핵심들만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을 20도 정도로 V자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발의 보폭의 너비는 내 골반보다 약간 넓은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발 각도를 설정해 놓으면 무릎은 자연스럽게 발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저앉으면서 골반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 너비가 골반보다는 넓은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 두시고, 자, 스쿼트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블리 스쿼트를 하시는 겁니다. 자, 고블리 스쿼트라는 것은 덤벨을 이렇게 내 몸의 앞에 잡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자세를 잡으신 후에 발 각도를 20도 V자, 그 다음에 골반보다 넓게 설정하시고 두 번에 걸쳐 내려갈 겁니다. 스쿼트 동작의 핵심은 이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골반이 전방 쪽으로, 엉덩이가 늘어나면서 골반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 두 번에 걸쳐 내려갈 겁니다. 자, 1번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면서 호흡을 마십니다. 그 후에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자, 호흡을 마시면서 엉덩이 뒤로 빼서 멈추고 그 다음에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걸쳐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골반 세팅, 내려가고, 골반 세팅, 내려가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스쿼트를 쉽게 하실 수 있고, 고블리 스쿼트 동작으로 10번에서 12개 정도, 무게 설정은 6kg에서 10kg 사이로 하신 다음에 이 설정에서 동작이 편해지게끔 만드신 후에 스쿼트를 진행하시면 바벨로 하셔도 훨씬 쉽게 동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벨에서 스쿼트를 하실 때는 1번 너비를 맞춰 잡습니다. 내 어깨보다 약간 넓게 잡으시면 되고, 그 후에 목이 아니라 승모근 쪽에 바벨을 댑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부터 바벨을 꽉 잡아서 상체를 긴장시키고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린 발 각도 20도, 그 다음에 골반보다 약간 넓게 서신 후에 두 번에 걸쳐 내려갑니다. 한 번, 두 번. 자, 다시 골반 세팅, 내려가고, 골반 세팅, 내려가고, 골반 세팅, 내려가고. 이 과정을 처음부터 무리해서 동작하지 마시고 이제 힘을 길러 나가면서 천천히 연습하시면 나한테 맞는 스쿼트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고중량에서 스쿼트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상체의 긴장감을 먼저 크게 잡고 바벨을 들고 나옵니다. 그 후 발을 나에게 편하게 세팅한 후에 코어를 먼저 잡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스쿼트를 잘 못하고 스쿼트 할 때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쿼트 동작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마법의 루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려드리는 루틴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쿼트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쿼트 동작이 어렵고 잘 안 된다는 뜻은 힙힌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힙힌지라고 하는 것은 고관절을 중심으로 하체를 쓰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둔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몸이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둔근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먼저 활성을 시켜 놓고 그 후에 스쿼트 동작으로 넘어가면 이 고관절 중심으로 힘을 잘 쓸 수 있게 되면서 하체 근력 전체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스쿼트 동작이 어려웠던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루틴을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면
하체를 제대로 쓰면서 스쿼트 동작이 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알려드릴 동작은 총 3가지로, 첫 번째는 대둔근을 쓰게 만들어주는 원레그 힙스러스트, 두 번째는 고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고관절 외회전 스트레칭, 세 번째로는 이 발바닥과 엉덩이를 연결시켜주는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실 원레그 힙스러스트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동작을 만들어 놓고 버티는 등척성 동작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등척성 동작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발바닥의 지속적인 긴장과 둔근의 지속적인 긴장을 만들기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등척성 동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에 눕습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손은 바닥에 짚어주시고 발을 하나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무릎 각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깝지 않게 약간 멀리 90도보다 조금 편 상태 혹은 90도인 상태에서 발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발은 무조건 11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손으로 바닥을 짚어주고 발로 몸을 약간 위쪽으로 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너무 높게 들려고만 하지 않으면 엉덩이와 햄스트링에 힘이 잘 들어올 거고, 엉덩이와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면 발가락을 전부 다 눌러주신 상태에서 버텨줍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10번에서 15번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둔근과 햄스트링에 힘이 잘 들어오는 것이 느껴질 거고, 이 상태에서 반대쪽 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정확하게 자극이 있는 상태를 찾으신 후에 꼭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힙스러스트 동작을 통해서 둔근을 사용하는 느낌을 익히셨다면 그 다음으로 진행하실 것이 고관절의 외회전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 놓은 관절의 유연성, 가동성을 더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기둥을 잡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발을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발을 무릎 위에 올린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를 살짝 구부립니다. 이때 허리는 무조건 펴져 있어야 됩니다. 허리를 편 상태에서 아래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고, 이 상태에서 약간 숙여줍니다. 약간 숙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칭을 하실 때 보이는 이 다리가 올라간 쪽에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이 날 겁니다. 허리 편 상태에서 살짝 숙이면 스트레칭이 날 거고, 이 상태에서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많이 내려가는 거는 크게 의미 없고, 허리 펴진 상태에서 약간만 내려가서 엉덩이 스트레칭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은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최대한 내 힘으로 눌러서 스트레칭을 유지해 주시면 되고, 호흡을 10번 정도 하는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린 운동을 모두 1세트에서 2세트 정도 하시면 되고, 너무 힘들다 하시면 1세트만 하시고, 할만하다라고 하시면 2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동작은 바로 한발 데드리프트, 원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둔근을 쓸 건데, 발바닥과 둔근이 서로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발바닥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힙힌지를 만드는 느낌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이 너무 많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게끔 발바닥을 눌러서, 발가락을 눌러서 중심을 잡고 동작을 진행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더 주시면 됩니다. 우선 한 발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한 발로 진행을 할 거고, 손은 골반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무릎을 살짝 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발로 먼저 중심을 잡으면서 발바닥을 사용하는 감각을 익혀주시고, 이 상태에서 숙인다고 생각하면 허리가 굽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리를 뒤로 뻗는다, 뒤로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허리가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는 것이 맞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하실 사항은 많이 내려간다고 동작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닌, 천천히 내려가시다 보면 엉덩이에 느낌이 나고, 엉덩이에 정확하게 느낌이 나면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않고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차면서 내려가면 엉덩이에 느낌이 나고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서 동작을 10번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동작을 진행하시면 발바닥과 엉덩이가 서로 연결된 느낌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동작은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 5개에서 10개 정도 한 세트에서 2세트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동작을 전부 하고 난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을 진행해 보실 건데, 혹시나 스쿼트 자체의 동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쿼트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발 넓이는 골반보다 넓게, 발 각도는 20도 정도로 무릎이 편안하게 벌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시고요. 고관절과 무릎은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동시에. 무릎이 먼저 나가거나 고관절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닌 동시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운동할 때 느끼셨던 발바닥을 누르는 느낌,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을 집중해서 동시에 내려가 주시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올 거고 엉덩이도 늘어날 겁니다. 이 상태를 집중해서 동작을 해보시면 정확한 스쿼트 하는 동작의 느낌이 날 거고, 이 느낌대로 연습해 주시면 정확한 스쿼트를 연습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이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 진행해 보시면 그 전에 하셨던 것보다 하체 힘도 잘 쓰고 불편함도 많이 사라지고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스쿼트를 했을 때 불편하거나 어색하신 분들은 보통 힙힌지 자체를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거고, 힙힌지라고 하는 것은 고관절 중심으로 하체를 쓰는 동작이기 때문에 고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둔근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루틴을 순서에 맞춰서 꼭 해보시고 나서 제가 짧게 설명해드린 스쿼트 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시면 하체를 정확하게 쓰는 느낌이 나면서, 아, 내가 스쿼트를 정확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들 꼭 따라해 보시면서 정확한 스쿼트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을 과하게 외회전 시키면 왜 발목을 잘 못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스쿼트를 처음 하거나 아니면 스쿼트를 가르칠 때도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스쿼트를 할 때 잘 내려가려면, 깊게 내려가려면 고관절을 열어야 한다 입니다. 이게 엄청 잘못된 얘기는 아닌데, 고관절을 열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관절을 계속 외회전 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관절을 계속 외회전을 시키면 무릎이 과하게 벌어지게 되고 결국엔 발목을 잘 못 쓰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스쿼트 할 때 과도한 외회전이 발목 사용을 왜 제한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발목을 쓰기 위해서는 무릎이 앞으로 나갈 때 이 발등, 발 아래쪽이 눌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무너지는 것처럼 눌려줘야 되는데, 이때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리면 발이 올라가면서 발등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발등이 세워진 상태에서는 무릎을 앞으로 내보내고 싶어도 이 뼈에 걸려서 내보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약간 안쪽으로 온 상태에서 눌러주면 발등이 눌리면서 무릎이 더 앞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면에서 보시면 무릎이 일자인 상태, 그러니까 발가락을 따라간 상태로 쭉 가면은 발이 눌리면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스쿼트 할 때 과도하게 외회전을 벌리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돌면서 발등 뼈가 올라오기 때문에 발목을 제한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고관절 외회전을 크게 만들면 발목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관절 외회전을 통해서 고관절을 더 쓰게 됐으니까 발목을 덜 써도 깊이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중요한 건 협응입니다. 이 스쿼트라고 하는 거는 발목과 무릎, 고관절이 적절한 비율로 움직였을 때 무게중심도 맞고 힘도 잘 쓰게 되는데, 우리가 고관절을 과하게 벌려서 쓰는 만큼 발목을 조금 덜 쓰게 되고, 그러면 움직임의 비율이 깨지면서 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과하게 열면서 스쿼트를 진행하면 고관절 쪽에서는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고관절을 깊이 내려가는 만큼 무릎이 나와서
무게중심을 맞춰 주어야 하는데 이 무게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고관절 쪽으로 눌러버리니까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목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만 무게중심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외회전을 과도하게 벌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그냥 발끝이 무릎이 발끝을 따라가는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동작의 정답은 그냥 무릎이 발끝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무릎이 발끝을 따라간다, 그리고 고관절의 외회전과 내회전은 사람의 신체 비율마다 다릅니다. 주로 대퇴골이 긴 사람, 이 허벅지가 긴 사람들은 스쿼트를 깊게 내려갈 때 대퇴골의 내회전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고, 눈으로 봤을 때 무릎이 약간 모이나 싶은 형태로 허벅지가 안쪽으로 도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릎이 발끝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눈으로 봤을 때 다리가 모이는 것처럼 보여도 무릎의 위치가 그대로라면 올바른 스쿼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그걸 더 벌려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하실 때는 발 각도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맞춰 주시고, 내가 외회전을 더 많이 쓰고 싶다면 그만큼 발이 같이 가주셔야 되고요. 내가 외회전을 덜 쓰고 싶다면 발이 그만큼 안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의 회전 조절은 내가 벌리는 것이 아니고 발을 벌려서 따라가게끔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끝이 무릎과 동일하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고관절 외회전을 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발은 좁게 돼 있는데 무릎만 과도하게 벌린다라고 하면 이건 외회전이 과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 비율이 깨지면서 발목을 잘 못 쓰게 됩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스쿼트 할 때 무릎을 과도하게 벌리는 외회전을 쓰게 되면 발목을 잘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쿼트는 이 세 관절, 발목, 무릎, 고관절의 움직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고관절을 외회전으로 많이 쓰려고 열어버리면 고관절을 더 쓸 수도 있지만 움직임 비율이 깨지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을 아무리 열어도 깊이가 잘 나오지 않거나, 깊이는 잘 나오는데 힘을 잘 못 쓰고 고관절이 찝히는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고관절을 너무 열어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무릎이 발끝을 따라가는 정도로만 두시면 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회전은 자연스럽게 내 몸에 맞게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스쿼트를 해보시면 훨씬 더 발목도 잘 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고관절 가동성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스쿼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팁을 보시고 내가 가동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 따라 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스쿼트 자세를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자, 고관절 유연성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굴곡 신전 유연성입니다. 몸통을 구부리는, 다리가 올라가는 굴곡 유연성이 있고, 뒤에를 얼마나 잘 늘릴 수 있냐. 두 번째는 다리가 얼마나 잘 펴지냐 하는 굴곡 신전 유연성이 있고, 두 번째는 다리의 외회전, 내회전 유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설명드린 굴곡 신전 유연성은 무조건 개선을 하셔야만 올바른 동작이 가능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보통은 뒤에가 뻣뻣한 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내가 둔근과 햄스트링이 짧아서 허리를 핀 상태로 몸을 많이 숙여서 내려갈 수 없고 허리가 계속 굽어질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면, 이건 유연성 자체를 꼭 개선하셔야만 올바른 동작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면도 내가 몸이 일자로 쭉 펴질 정도로 유연함을 가지고 계셔야만 올바른 동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인 회전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가능한 사람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타고나게 고관절의 회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충분한 가동성, 충분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첫 번째로 뒤쪽, 후면에 대한 유연성은 내가 데드리프트 자세를 잡았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서 골반이 완벽하게 전방쪽으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뒤에를 다 늘려서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전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발을 잡고 무릎을 붙였을 때 몸을 일자로 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쭉 펴지지 않는다면 나는 충분한 굴곡 신전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동작들을 통해서 유연성을 길러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회전 유연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외회전 가동성을 확인해 보실 건데, 이렇게 벤치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줍니다.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신 상태에서 팔로 다리를 누르면서 허리를 지그시 펴줍니다. 허리를 지그시 피셨을 때 무릎이 충분히 내려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 무릎이 올라가서 내려가질 않는다 라고 하시면 외회전 가동성이 좋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힘을 이용하든 호흡을 이용해서 힘을 풀든 다리를 충분히 내리실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충분히 외회전 가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팔 힘으로 다리를 눌러 보시면서 허리는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셨을 때 가동성이 잘 나온다면 나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가동성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뻣뻣하다라고 하시면 가동성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스쿼트를 하는데 유리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회전을 확인하실 건데, 다리를 90도 90도로 만드는 이 자세가 있습니다. 이 90도 90도 자세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반대쪽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쪽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수 있는지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눌렀을 때 엉덩이가 힘으로라도 닿을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나는 내회전 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힘으로 눌렀는데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애초에 내회전 가동성이 제한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회전, 내회전 가동성은 타고나게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내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만약에 힘으로 눌러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타고나게 뻣뻣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힘으로 눌렀더니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가동성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굴곡 신전, 구부렸다 펴는 유연성은 제한되는 거 없이 누구나 데드리프트 자세를 만들 수 있고 적당한 가동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설명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알려드릴 것은 나에게 맞는 발 각도와 보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에게 맞는 발 각도를 먼저 찾아볼 건데, 직접 누워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 주시면 됩니다. 벤치에 누워 주시고 종아리와 햄스트링을 붙여 주십니다. 붙여 주신 상태에서 발목은 최대한 많이 배축 굴곡 꺾어서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손이 허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골반을 약간 전방쪽으로 돌려서 허리를 평평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웅크리면 되는데 허리가 말리기 전까지만 웅크려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 정도에서 끝날 거고, 조금 유연하신 분들은 더 웅크릴 수 있을 건데, 아무튼 내 골반이 유지된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내 발 모양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스쿼트 발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한 거를 보시면 발 꺾어서 골반 유지하고 쭉 당기시면은 발 각도가 나올 텐데, 저는 11자에 가깝게 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저는 실제로 스쿼트를 할 때 발 각도가 크지 않고 11자에 가깝게 스쿼트를 하는 편입니다. 자, 방금 알려드린 동작을 통해서 내게 맞는 스쿼트 발 각도를 찾으시고, 그 다음으로는 발 보폭인데, 발 보폭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내회전, 외회전 가동성을 테스트를 해보셨을 때 내가 회전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발 보폭이 좁아지는 게 유리하고, 나는 외회전, 내회전 잘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발 보폭이 넓어도 스쿼트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규칙이 숨어 있냐면, 발 보폭이 좁으면 내가 굴곡하는 범위가 더 많아져야 되는 대신에 다리 자체의 회전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굴곡하는 범위가 많아지는 대신 회전은 덜 쓰게 되고, 발 보폭이 넓어지면 굴곡은 조금 덜 써도 됩니다. 발목이나 이런 부분을 덜 써도 되는 대신에 다리에서의 회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회전, 내회전이 유연한 사람들은 발 보폭이 넓어지셔도 되고, 외회전, 내회전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폭을 조금 좁히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스쿼트 힘을 잘 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전이 유연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골반 너비 정도로 보폭을 좁혀서 굴곡을 많이 사용하는 스쿼트를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총 정리를 해드리면, 구부렸다 펴는 굴곡 신전은 무조건 유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유연성을 개선하셔야 되고, 다리가 돌아가는 내회전, 외회전은 타고나게 뻣뻣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힘으로 눌렀을 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것 또한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 각도와 발 보폭에 대한 팁은 발 각도를 찾는 동작을 해보셔서 각도를 찾으시고, 내가 조금 뻣뻣한 편이다 라고 하면 보폭을 좁게, 유연한 편이다 라고 하면은 보폭을 넓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스쿼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규칙을 찾을 수 없고 개개인에 맞춰서 동작을 진행해 보셔야 됩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일정한 틀 안에서 내게 맞는 자세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보신 후에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스미스 머신에서 스쿼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미스 머신에서 스쿼트를 하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보자에게 이 스쿼트 패턴의 힙힌지를 연습시키기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동작이고, 두 번째는 이 근비대 운동을 할 때, 근비대 운동은 이 실패 지점까지 동작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프리웨이트로 진행할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지만 스미스 머신은 비교적 안전하게 실패 지점까지 운동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 머신 스쿼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미스 머신 스쿼트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동작이 잘못된 동작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미스 머신으로 스쿼트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스미스 머신에다가 세팅을 했을 때 이 스미스 머신의 바벨보다 발을 몸 앞으로 두는 스쿼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십니다. 이렇게 스쿼트를 진행하는 형태는 핵스쿼트에 가까운 형태인데, 이렇게 스쿼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대퇴사두, 즉 앞쪽 허벅지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고, 잘못 진행했을 경우에는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가는 구조로 동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미스 머신을 할 때 발을 앞으로 뺀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하면 약간은 내가 뒤로 기대서 뒤꿈치로 무게를 보내서 동작을 진행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동작을 진행해버리면 내가 올바르게 힙힌지를 하는 힙 패턴도 익히지 못할 뿐더러 무릎이나 허리, 이런 관절의 부담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스미스 스쿼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동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무게중심이 뒤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동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게중심이 뒤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체 근력을 잘 활용해서 하는 동작을 할 때는 무게중심이 생각보다 약간 앞쪽으로 가 있어야 5대5 미드풋으로 동작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가다 보면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뒤로 기대서 하는 동작은 발바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발바닥을 활용하지 못하면 하체 근력을 전부 다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스미스 머신 스쿼트를 진행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스미스 머신 스쿼트의 중심 잡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미스 머신 스쿼트를 제대로 세팅한다라고 했을 때는 발의 위치가 바벨보다 약간 뒤로 빠진 상태에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바벨보다 약간만 뒤로 뺀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정확하게 무게중심을 5대5로 걸어서 정말 말 그대로 스쿼트처럼 동작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이 바벨보다 약간 뒤로 빠져 있어야지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하는 스쿼트 동작에서도 보여드리면 우리가 쭈그려 앉았을 때 상체를 보시면 쭈그려 앉으세요라고 하면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 지금 내 바벨이 걸려있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몸이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 즉 우리가 하단에 쭈그려 앉았을 때가 관절의 부담도 크고 근육을 힘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쭈그려 앉았을 때의 무게중심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앞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미스 머신에서 세팅을 진행하실 때도 발을 뒤로 빼서 쭈그려 앉으셔야 앉았을 때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동작을 진행하셔야 관절에 부담 없이 정확한 하체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자, 옆에서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벨과 몸이 서 있을 때 발이 약간 뒤로 빠지시면 됩니다. 발이 약간 뒤로 빠지면 무게중심이 약간 앞쪽으로, 즉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게 되는데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셔야 하단 구간에서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맞고 이 대둔근 포함 하체 운동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야지 뒤로 기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뒤로 기대고 계시면 발을 제대로 쓰기 어렵게 되고 이건 스미스 머신 스쿼트라기보다는 핵 스쿼트라는 머신에 더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앞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바벨보다 약간 뒤로 빼시면 됩니다. 이때 발을 약간 뒤로 빼는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발을 약간 뒤로 빼서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맞는 동작은 연습을 조금 진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는 상태, 바벨보다 발이 약간 뒤로 빠진 상태를 기억해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극 좋게 스미스 스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저는 이 스미스 머신 스쿼트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초보자나 근비대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장점 많게 동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하는 발을 몸 앞으로 뺀 스쿼트 말고 발을 뒤로 보내서 몸이 약간 앞으로 숙여지는 동작으로 진행하시면 스미스 머신 스쿼트로도 스쿼트와 같이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조금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스쿼트스럽게 스미스 머신으로 스쿼트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스쿼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자세로 정확한 스쿼트를 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스쿼트의 실수는 총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중심, 두 번째는 상체의 각도, 세 번째는 동작의 깊이, 네 번째는 동작 속도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올바른 무게중심입니다. 이 스쿼트를 할 때 올바른 무게중심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올바른 미드풋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올바른 미드풋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의 무게중심이 뒤꿈치가 6, 앞꿈치가 4 정도로 6대 4의 비율로 무게중심이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올바른 미드풋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면 발가락이 힘을 주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올바른 미드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서 있는 것이 5대5가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간 것이 5대5의 비율이고 이때 자연스럽게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뒤꿈치도 땅바닥에 닿아 있는 무게중심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 가게 되면 뒤꿈치가 뜨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서 있는 무게중심에서 더 뒤로 가면 발가락과 발이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약간 앞으로 가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는 이 상태를 먼저 기억하고 스쿼트 동작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알려드린 미드풋으로 스쿼트 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스쿼트 공을 짊어지고 나왔을 때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은 일반적으로 서 있는 뒤꿈치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닌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를 유지하고 이 상태에서 발가락에 힘을 유지한 상태로 스쿼트 동작을 진행하시면 계속 미드풋, 내 발의 중심에 맞춰서 동작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미드풋 위에서 스쿼트를 진행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게중심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무게중심이 뒤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는 것은 두 번째 알려드릴 상체 각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상체 각도는 스쿼트를 할 때는 상체가 생각보다 많이 세워져야 된다. 세우면 세울수록 허리에 부담이 적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무게중심 상체를 과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틀린 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무게중심과 섞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할 때는 상체가 숙여지면 허리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상체를 최대한 세워서 앉았다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리는 숙여진다고 해서 부담이 오는 것도 아니고 꼿꼿하게 세운다고 해서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닌 코어 세팅이 먼저 잘 되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훨씬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면, 자, 내가 스쿼트를 내려갔을 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발가락에 힘이 실려 있는 것이 미드풋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발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보고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누르시면 상체가 생각보다 앞으로 숙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상체를 세우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발가락이 떨어지고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는 것 또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과하게 세우려고 하면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면서 미드풋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힘을 제대로 못 쓰고 하체가 힘을 못 쓰니까 허리로 힘을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상체를 세웠는데도 허리가 아프다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올바른 상체 각도를 찾고 싶으시다면 스쿼트 자세로 내려가신 다음에 발가락을 꽉 누른 무게중심을 찾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의 상체 각도를 보시면 내가 스쿼트 할 때 나오는 상체 각도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 빈 봉을 쥐고 스쿼트 자세를 앉습니다. 앉은 다음에 발가락이 눌려있는 자세를 찾으시면 올바른 상체 각도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억지로 상체를 세우려고 하면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는 것 또한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동작의 깊이입니다. 이 동작의 깊이는 많이 앉는다고 가동 범위를 많이 사용한다고 더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된 내가 정확하게 힘을 쓰는 가동 범위에서 운동했을 때 그 트레이닝의 효과가 누적되어서 더 강해지는, 근력이 강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가동 범위가 나에게 맞는다, 맞지 않는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첫 번째로는 버딩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단 구간에서 무릎이 힘이 풀리면서 툭 벌어지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지를 보시고 나오지 않는 선까지 가동 범위를 통제해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과도한
가동 범위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특징은 바로 버딩크입니다. 버딩크라고 하는 것은 이 스쿼트를 앉는 과정에서 이렇게 골반 세팅이 되어 있고 허리가 평평한 상태를 유지해서 동작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특정 구간보다 더 깊이 내려가면 허리가 말렸다 올라오는, 허리가 이런 식으로 윙크를 한다, 그래서 버딩크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버딩크가 일어나는 구간까지는 절대 내려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제가 스쿼트를 150kg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150kg를 짊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버딩크가 일어나게 되면 허리의 구조에 분명 부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딩크가 일어나지 않는 선까지, 일어나지 않는 구간까지 동작을 통제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나에게 올바른 가동 범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단 구간에서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바깥으로 탁 벌어지는 가동 범위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은, 첫 번째 버딩크가 일어나는 것은 구조적으로 가동 범위를 쓰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두 번째로 무릎이 벌어지는 것은 근력적으로 가동 범위를 쓰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냐면, 일정 구간 내려가다가 하단 구간에서 무릎이 이렇게 튕기듯이 벌어지면서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딱 허벅지에 힘을 줘서 잡고 있으면 무릎이 벌어지는 게 없이 올라와야 되는데, 하단에서 무릎이 탁 벌어지면서 힘이 퍼져버리면서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서 보셨을 때도 무릎이 잘 잡혀 있다가 툭 퍼지면서 올라오는 이 구간은 내가 근육으로, 힘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냥 힘이 풀려버리고 뭐 고관절에 있는 인대나 구조물에 튕겨서 올라오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상 이 구간까지 내려가는 것은 트레이닝의 효과가 누적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이 튕기지 않는 범위까지, 내가 힘으로 잡아줄 수 있는 범위까지 통제해서 동작을 진행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동작의 속도입니다. 이 동작의 속도는 스쿼트를 하실 때 신장 반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동작을 빠르게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스쿼트에서 올바르게 신장 반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작의 속도가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환의 속도가 빠른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 반사를 조금 더 쉽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테크닉적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장 반사를 적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스쿼트를 짊어지고 나와서 처음부터 그냥 빠르게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빠르게 동작해야 탄성을 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빠르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무거운 중량이라는 가정이 붙기 때문에 무거운 중량에서는 절대 신장 반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올바르게 신장 반사를 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전환이 중요한 겁니다. 즉, 하단 구간에서 내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환해서 일어나는, 이 하단 구간에서 바로 빠르게 일어나는 이 전환 속도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스쿼트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동작을 빨리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엔 통제된 속도로 천천히 내려가다가 하단 구간쯤에서 이렇게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됩니다. 하단 구간에서 전환 속도를 빠르게. 그래서 이 탄성을 사용하는 구간이 정말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 바를 짊어지고 동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처음엔 무게중심 맞춰서 통제된 속도로 내려가다가 하단 구간에서 이렇게 빠르게 탄성을 쓰는 느낌으로 전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하단 구간에서 이런 느낌으로 전환을 사용해 주시면 올바르게 신장 반사를 사용할 수 있는 속도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올바른 무게중심입니다. 올바른 무게중심은 그냥 일반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 약간 앞쪽으로 기울인 상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상체의 각도는 무게중심이 유지되는 선 상에서 그냥 내려가면 알아서
편안한 올바른 상체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부러 세우실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로 동작의 깊이인데 이 골반 세팅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선 안까지만 내려가시면 되고 버딩크가 일어나거나 무릎이 흔들리는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작의 속도는 이 탄성을 사용하겠다고 빠르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속도로 내려가다가 하단 구간에서 전환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시면 탄성을 사용한 스쿼트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걸 다 종합해서 보여드리면 스쿼트 발 각도랑 보폭 맞춰서 서시고 무게중심 맞추신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유지하여서 상체 각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통제된 깊이, 통제된 속도로 내려가시다가 마지막에 전환을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게중심 맞추고 상체 각도 편하게 통제된 깊이, 빠른 전환. 이런 식으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실수들을 보고서 내가 만약에 하고 있는 실수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수정해서 동작해 보시면 훨씬 더 강력하고 정확한 자세로 스쿼트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로우바를 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바 스쿼트를 했을 때 훨씬 유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힙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힙 드라이브를 한다 라고 하면 하이바를 했을 때보다 로우바를 하셨을 때 스쿼트를 더 무겁게 다루기에 유리합니다. 그러면 힙 드라이브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힙 드라이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다뤄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힙 드라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힙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엉덩이가 동작을 드라이브, 이끈다 입니다. 그래서 힙 드라이브가 나타내는 가장 큰 동작 특징을 설명드리면 이 스쿼트 하단 구간에서 엉덩이가 먼저 치고 올라오는 느낌으로 동작이 나타납니다. 이 동작을 힙 드라이브라고 하게 됩니다. 바닥에서 엉덩이가 먼저 반응하면서 동작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힙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엉덩이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상체가 비교적 숙여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내 상체가 숙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엉덩이가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상체가 약간은 숙여져 있는 비교적 숙여진 것처럼 보이는 동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로우바 스쿼트를 했을 때 훨씬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힙 드라이브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이 하단 구간에서 엉덩이가 먼저 올라오게 되면 상체는 비교적 약간 숙여진 형태로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하이바 위치로 바벨이 올라가 있을 때와 로우바 위치로 바벨이 올라가 있을 때를 보면 로우바 위치로 올라가 있을 때가 몸통에서 견뎌야 되는 힘이 훨씬 더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바 위치에 있을 때보다 로우바 위치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짧습니다. 이게 가장 1차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로우바로 견착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광배근을 강하게 조여둔 상태로 그러니까 상체의 견착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바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체가 조금 더 견고하게 세팅이 되면서 내가 이 힙 드라이브로 올라올 때 숙여지는 모양새를 좀 더 잘 버텨낼 수 있게끔 로우바가 세팅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뒷모습에서 스쿼트를 세팅했을 때의 상체의 견고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이바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바벨을 얹어놔라, 바벨을 그냥 올려놔라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승모근 위에 바벨을 올리고 상체는 강하게 잡는 것이 아닌 중량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중립으로 세팅한 상태에서 바벨을 얹어 놓고 동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로우바를 할 때는 단순히 바벨을 그냥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바벨이 흘러내리지 않게 내가 팔 힘으로 견고하게 받쳐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보여드리면 로우바를 할 때는 승모근 상부가 아닌 중하부까지 내려와야 되고 후면 어깨에 바벨을 걸친 후에 손으로 잡고 나와야 됩니다. 이때
바벨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팔 힘으로 바벨을 견고하게 잡고 계셔야 바벨이 흘러내리지 않는 견고한 상체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더 강하게 수축해서 잡기 때문에 힙 드라이브가 나타나면서 상체가 조금 더 숙여지는 모양새를 더 받쳐주기에 좋은 형태로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로우바 스쿼트를 해야 되는 사람은 내가 스쿼트를 할 때 힙 드라이브가 나타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로우바 스쿼트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중량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이바 스쿼트보다 로우바 스쿼트가 조금 더 이 중량과의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내 코어가 견뎌야 되는 무게가 줄어들고, 그 다음으로는 로우바 스쿼트를 잡았을 때 조금 더 상체를 견고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코어의 힘을 조금 더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세로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쿼트를 할 때 힙 드라이브가 나타나면 로우바 스쿼트를 한번 해볼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법만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로우바 스쿼트에 대해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100kg에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서 후면 삼각근 위치에 바벨 올려놓고 강하게 잡아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발 세팅하고 스쿼트를 보시면 완전 하이바보다는 상체가 많이 숙여진 형태인데, 저도 스쿼트를 할 때 힙 드라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로우바 스쿼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우바 스쿼트로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몸이 견고한 느낌이 나고 중량을 다뤘을 때도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 로우바 스쿼트 방식으로 스쿼트 중량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우바 하면은 스쿼트를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엉덩이가 약간 먼저 올라오는 힙 드라이브를 쓰고 있다, 동작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로우바 스쿼트를 진행하셨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안정적이게 무겁게 중량을 다룰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이 찝히시는 분들에게 내회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회전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회전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할 때 내회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스쿼트 할 때 내회전이 필요한 경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쿼트 깊이를 많이 깊게 내려간다라고 쳤을 때 일정 범위 이상 내려가게 되면 대퇴골의 내회전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람마다 약간씩은 고관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내회전이 많이 필요하고 누구는 내회전이 적게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내회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일정 깊이 이상 스쿼트를 연습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내회전이 필요하고, 이때 내회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고관절이 찝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스쿼트 깊이를 애초에 많이 앉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지만, 우리는 스쿼트 깊이를 많이 앉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이 내회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정상 상태인 때에는 깊이 내려가서 내회전이 잘 만들어지면 찝힘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고관절에서 찝힘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장 1번이 둔근과 중둔근이 제대로 신장성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엉덩이 쪽 근육이 잘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대퇴골,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회전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고관절의 유연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쿼트를 깊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관절의 굴곡 범위가 커지니까
엉덩이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때 엉덩이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다리가 안쪽으로 더 심하게 내외전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는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게 되는 자세는 골반이 전방 경사를 유지한 상태가 아니라 후방으로 말리게 되면서 무릎이 심하게 말리게 됩니다. 즉 골반의 세팅이 풀어지면 대퇴골의 내회전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무릎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퇴골 내회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대퇴골 내회전을 개선하는 게 1번이 아니라 힙힌지를 정확하게 중둔근과 대둔근을 늘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럼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내회전이 찝히는 것은 내회전의 문제라기보다는 둔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염두해 주셔야 되고, 둔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깊은 가동 범위까지 힙힌지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골반을 중립으로 컨트롤해서 둔근이 늘어나는 힘을 사용한 힙힌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힙힌지가 계속 풀리니까 대퇴골이 많이 필요한, 내회전이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내회전을 개선도 해야 되지만 둔근과 중둔근을 많이 늘려서 쓰는 것을 개선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스쿼트 하단에서 내회전이 부족해서 고관절이 찝힌다는 것은 애초에 힙힌지를 잘 만들지 못한다는 거니까 힙힌지를 잘 만들 수 있는 쉬운 조건에서 동작을 진행할 겁니다. 원레그 데드리프트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동작을 보여드리면 기둥 같은 것을 잡습니다. 그 다음 골반이 세팅되도록 쭉 내려갑니다. 원레그 데드리프트라고 했으니까 데드리프트처럼 내려가시면 됩니다. 고관절을 많이 구부리고 무릎은 약간만 구부려서 엉덩이, 중둔근 쪽에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도록 동작을 내려가 줍니다.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 엉덩이 뒤쪽, 중둔근 쪽에서 강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게 되실 겁니다. 이때 내가 골반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숙이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뻗어준다 생각하시면 골반을 세팅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먼저 중둔근과 대둔근을 늘릴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자, 방금 알려드린 대로 다리를 뻗어서 둔근을 늘려놨으면 이제 내회전을 개선할 차례인데, 이때 골반을 반대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둔근의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나면서 내회전이 개선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둔근을 먼저 늘려둔 상태에서 골반을 눌러주시면 내회전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회전을 개선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동작으로 대둔근의 스트레칭과 내회전을 늘려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쿼트 동작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고블리 스쿼트 동작으로 힙힌지를 좀 과하게 쓸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블리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허리를 편 상태에서 고관절을 세팅해서 골반을 중립으로 만들어 놓고 최대한 눌러줍니다. 최대한 깊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블리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준 이유는 백스쿼트보다 고블리 스쿼트 자세가 골반의 중립을 유지하기에 훨씬 쉽고 유리한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제대로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면 올라오시고 다시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해서 내려가신 후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반의 세팅이 풀리지 않아야 내 몸이 정확하게 내회전을 통제해서 동작하게 되니까 찝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블리 스쿼트 동작으로 힙힌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연습하시면 내회전에서의 충돌 없는 스쿼트를 완성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친절하게 총정리까지 해드리면 스쿼트를 깊게 내려갈 경우에는 대퇴골의 내회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내회전이 과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깊이 내려가면서 골반의 중립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골반의 중립이 깨지는 이유는 대둔근과 중둔근이 제대로 늘어나면서 힙힌지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에서는 대둔근과 중둔근을 늘린 상태에서 내회전을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으로 원레그 데드리프트 동작 그리고 에어플레인 동작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진행하신 후에 고블리 스쿼트를 통해서 힙힌지를 사용하는 스쿼트 동작을 연습해 주는 것까지 연결시키시면 힙힌지가 찝히지 않는, 내회전이 부족해서 찝히지 않는 스쿼트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